조선 왕조의 기록은 철저했습니다. 왕의 하루는 물론 왕비의 일상, 후궁들의 움직임, 심지어 궁녀들의 교대 시간까지 모두 장부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의 기록은 이상하게도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승정원일기 해당 날짜 기록에는 중전께서 침전에서 정사를 돌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명부 보고서에는 중전의 처소에 출입한 상궁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상선원 일지에는 중전께 올린 수라가 그대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개의 공식 문서가 하나의 날을 각기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닙니다. 중전이 하루 동안 궁궐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전에서 사라진 중전의 하루, 그리고 그 빈칸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선조 28년 윤사월 초 8일에 발생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국상도 제례도 없는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대로 침전 상궁들이 교대했습니다. 내명부 근무일지에 따르면 상궁 김씨와 정씨가 중전의 침소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직 상궁의 기록에는 새벽 예법 후 중전께서 침소에 머무르셨다고 적혀 있지만 같은 시각 다른 상궁의 보고서에는 침전 내 인기척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전 7시 중전께 조수라를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선원 기록에는 수라를 준비하여 침전에 올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되돌아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관례상 중전이 수라를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구두로 이유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런 전원도 없었습니다. 수라를 준비한 상궁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제조상궁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상궁의 응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올라갔으나 처리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백입니다. 오전 내내 중전의 침전 앞은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시녀들이 드나들고 치미가 문안을 드리고 내명부의 크고 작은 보고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침전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두드린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이후 작성된 내명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궁들의 진술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첫 번째 증언은 침전 당직 상궁 김씨의 것입니다. 그녀는 중전께서 새벽부터 침소에 계셨으며 평안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침전 외곽을 담당한 상궁 정씨는 침전 내부에서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증언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수라를 담당한 상궁 박 씨는 침전문 앞에 수라상을 두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수라를 거두러 간 다른 상궁은 수라상이 제자리에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수라를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명부의 규칙상 중전의 수라는 반드시 지정된 상궁만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규칙 위에 있는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가장 직접적입니다. 오후 시간대 침전을 순찰한 나이는 후일 비공식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침전 뒤쪽 작은 문이 열려 있었으며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진술은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증언만 기록에서 빠졌을까요? 상궁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중전은 침전에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진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모두가 침묵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중전이 사라진 그날 후궁들의 움직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명부 출입 기록을 보면 이날 숙의 이 씨가 중전 처소 근처를 2차례 지나갔습니다. 평소 그녀는 중전의 침전 방향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꽃을 구경하기 위해 산책했다고 적혀 있지만 그날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꽃 구경을 간다는 것, 그것도 2번씩이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영 박 씨의 행적입니다. 그녀는 이날 오전 내내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궁들의 수라 배식 기록을 보면 그녀의 수라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처소에 없었거나 아니면 수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후궁들 간의 서신 기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날 숙의 이 씨가 소영 박 씨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문장 하나뿐입니다. 무엇을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이어야 했을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후궁들의 왕 아련 기록입니다. 평소라면 후궁들은 정해진 날짜에 왕을 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아련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왕께서 정사에 집중하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날 왕이 처리한 국사는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의 아련을 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중전의 부재를 감추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까요? 저녁 무렵 수건 최 씨가 자신의 처소에서 나인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중전마마의 기분이 어떠신지 아는 사람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중전을 직접 뵙지 못했다면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조선 궁궐의 내명부는 철저한 위계 질서로 움직였습니다. 제조상궁을 정점으로 각 정각의 상궁들이 자신의 영역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체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전 10시경 제조상궁이 중전의 침전 상궁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회의 직후 상궁들의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중전 침전을 담당하던 상궁 김 씨가 갑자기 다른 정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밀상궁 출신의 노련한 상궁 한 씨가 배치되었습니다. 지밀상궁은 왕의 침전을 관리하는 최측근 상궁입니다. 왜 왕의 측근이 중전의 침전으로 긴급 배치되었을까요? 내명부 인사 기록을 더 살펴보면 이날 하루 동안만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 3건 발생했습니다. 모두 중전 관련 부서였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내명부와 승정원 사이의 보고 체계입니다. 평소 내명부의 주요 사안은 제조상궁을 거쳐 승정원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조상궁이 승정원에 보고하는 대신 직접 대전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을 직접 만나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긴급했을까요? 그리고 왕은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오후 시간대 기록을 보면
내명부 내에서 소규모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전 담당 상궁과 후원 담당 상궁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중전의 행차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날 중전의 행차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차를 두고 왜 다투었을까요? 저녁 무렵 내명부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상궁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고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 배치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중전 침전 주변에 배치된 상궁의 수가 평소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지키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감시하려 한 것일까요? 왕의 행적은 항상 승정원일기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록은 유난히 간결합니다. 왕께서 편전에서 정사를 보시고 저녁에는 내전으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평소라면 어떤 신하를 만났는지,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빈전 등록이라는 별도 문서를 살펴보면 그날 왕이 대전에서 단독으로 누군가를 접견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경,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하지만 방문자의 신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궁궐 내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대신급 이상의 고위 신하, 종친, 그리고 내명부의 최고위 상궁. 이 중 누가 왕을 만났을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오후의 기록입니다. 왕이 갑자기 후원 산책을 나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소 왕의 산책은 사전에 계획되고 호위와 수행원이 동행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산책이었고 수행원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왕이 후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책 후 왕이 내린 지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일은 조용히 처리하라. 무엇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것일까요? 저녁 무렵 왕은 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전은 왕과 왕비가 함께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께서 내전에서 편히 쉬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내관들의 비공식 기록을 보면 그날 밤 내전에서 긴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구와의 대화였을까요? 중전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는데 저녁에 내전에서 대화가 있었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중전이 저녁 무렵 돌아왔고 왕과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문 밖에 있던 내관들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날 왕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편전으로 나왔고 어느 때보다 많은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전날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왕의 침묵과 모호한 지시,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전이 사라진 그 하루를 역사의 진실은 기록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서로 모순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날의 기록은 최소 3곳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첫 번째 충돌은 시간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중전께서 오전부터 침전에서 정사를 돌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내명부 기록에는 중전의 처소에 출입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선원 기록에는 수라를 올렸으나 받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3개의 기관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를 각기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모두가 각자 본 것을 진실이라 믿었거나. 두 번째 충돌은 장소입니다. 한 기록에는 중전이 침전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기록에는 중전이 후원 별당에 있었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중전이 데비전을 방문했다는 단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세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세 번째 충돌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날 저녁 중전이 왕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승정원 측 기록에는 왕께서 내전에서 쉬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중전의 존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명부 기록에는 저녁 수라를 내전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고 수라의 양은 2사람분이었습니다. 왕과 중전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전에 있었던 것일까요? 기록의 충돌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기록 체계는 다중 검증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관의 기록은 반드시 다른 기관의 기록과 교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다르게 작성했거나 아니면 기록 자체가 나중에 수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내명부의 기록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는 승정원 일기가 공식 기록이므로 더 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는 논리였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록이 거짓은 아니지만 모든 기록이 전체 진실도 아닙니다. 각자가 본 진실의 조각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부분들,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녁 무렵 궁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후 내내 고요했던 중전의 침전 주변에 다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내명부 야간 당직 기록을 보면 저녁 6시경 침전에 불이 켜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낮 동안 닫혀있던 문도 열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온 것입니다.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각 제조상궁이 직접 침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평소 제조상궁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다른 상궁들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직접 확인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약 30분 후 제조상궁이 침전에서 나왔고 곧바로 왕이 계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안도의 기색이었는지 아니면 걱정의 기색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녁 7시 왕이 내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내전으로 가는 왕의 행렬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수행원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내전에 도착한 왕은 약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식 기록은 침묵합니다. 다만 내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전에서 긴 대화 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는 2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중전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중전의 행적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날 아침 중전은 평소처럼 조수라를 드셨고 내명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중전께서 건강하시다는 기록이 명확히 등장합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을까요? 세밀히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전 침전의 상궁 배치가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날 긴급 배치되었던 지밀상궁 출신 한 씨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둘째, 후궁들과 중전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있던 후궁들의 중전 문안이 이후 몇 달간 뜸해졌습니다. 셋째,
내명부에 보고 체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중전 관련 사항은 이전보다 더 상세히 기록되고 더 자주 검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친 것일까요? 그날 밤 내전에서 오간 대화, 그리고 그 후의 변화들. 우리는 결과만 볼 수 있을 뿐,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중전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기록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장 단순합니다. 중전이 몸이 불편하여 하루 동안 요양했고 궁궐은 이를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기록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병환이라면 왜 의관의 기록이 없을까요? 왜 상궁들의 증언이 이토록 엇갈릴까요? 두 번째 해석은 정치적 관점입니다. 중전과 후궁들 사이의 권력 균형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하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전이 자발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처소를 비운 것일 수 있다는 추론입니다. 이 해석은 후궁들의 이상한 움직임과 내명부의 긴장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간접적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중전과 왕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고 하루 동안의 분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사적인 문제를 공적 기록에서 지우려 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세 가지 해석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부분적으로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종종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한 여성의 하루가 왜 이토록 복잡하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의 빈칸이 당시 궁궐의 어떤 긴장을 반영하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기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하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날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상궁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후궁들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왕은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중전은 아마도 자신만의 이유로 그 침묵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적힌 것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종종 적히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중전이 사라진 그 하루 기록의 빈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중전은 내명부의 최고 수장이었지만 그것이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수많은 시선과 기대 속에서 움직여야 했고 때로는 스스로를 감춰야 했습니다. 둘째, 기록은 진실이면서 동시에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는 누군가 선택한 진실입니다. 기록한 사람의 시각, 기록하라고 명령한 사람의 의도, 그리고 기록되지 않기로 합의된 침묵까지. 모든 것이 역사를 구성합니다. 셋째,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 침묵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중전의 하루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기록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로, 질문의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로.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전이 사라진 그 하루는 이 모든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침전에서 사라진 하루, 그리고 역사에 남은 빈칸. 그것은 단순한 기록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궐이라는 권력의 공간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긴장과 타협, 그리고 침묵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빈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질문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하루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넘어간 날들, 기록에 남기지 못한 선택과 후회들, 중전이 사라진 그 하루를 떠올리며 오늘의 우리는 어떤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